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추석 특집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혁명 20일이 왜 만들어졌고 우리는 뭘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이 서포 15조라는 우리의 비전을 여러분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최근에 이 책을 좀 꼼꼼히 제대로 다시 읽어본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은 이 서포 15조가 그냥 교양서나 그냥 이 정책책이 아니라 정치 철학 서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5박스, 즉 100권이나 되는 제 책을 사서 탈북한 동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읽어봐라고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졌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이전과 같지가 않다. 그럼 앞으로는 좋아질 거냐?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4차 산업혁명, 빅테크, 플랫폼 기업 등으로 이렇게 되어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당장 서민의 영역의 사업들이 그야말로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삼성, LG, 현대, SK, 한화 이런 재벌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재벌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플랫폼 기업 또 자동화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이 하던 모든 일자리들을 다 소멸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일자리 소멸 시대가 본격화되고 이 일자리 소멸의 대가로 기술을 가지거나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만 돈과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다수는 이렇게 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지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가 아니라 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약을 팝니다. 이제 세상은 슬로우 다운 사회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는 사회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독점이 불가능해져서 사람들이 더 살기가 나아질 거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인구가 주는 거하고 독점이 줄어드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다룬 SF 영화를 보면 독재자 무시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이 삶의 수단들을 지 손에 쥐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결국 독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국가가 복지로 해주는 거, 기본소득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다 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는 소수한테 집중되고 그 소수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수는 대부분 하향 평준화로 가난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대를 예측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대공황적 상황이 계속되는 시대가 될 거다. 저성장에 극단적인 양극화에 일자리 소멸에 그리고 부채가 이렇게 폭발하는 시대에 자, 이런 대공황적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중들은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포퓰리즘으로 쏠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잘 사는 독일에서 정권이 교체될 거다. 그래서 독일을 20년쯤 지배해온 물러나는 메르켈 시대가 끝이 나고 선거를 하게 되면 3인당이 집권할 것이다. 그래서 독일 3인당이 거의 맛이 갔는데 어떻게 집권을 또 하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주택 문제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 국민들한테는 지금 베를린에서 주택을 몰수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이번에 이 선거와 같이 치러져요. 베를린의 부동산 회사 주택 20만 채를 이렇게 몰수하자. 이게 독일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주장이 나올 만큼 독일이 상황이 안 좋고 그 상황에 파퓰리즘 정치인들이 올라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파퓰리즘이 지금 굉장히 세고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포퓰리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문이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것도 세계적인 경제 공황적 사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코로나까지 덮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락다운 되고 봉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질 낮은 서비스 직종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대면 서비스를 하는 직종들이 없어지고 있죠. 그 속에서 이제 밑에 계층의 서민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자, 금융위기를 극복하자고 풀었던 돈들은 자산 가격에 거품을 가져와서 주택과 주식과 채권과 그리고 코인 같은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수입이 줄고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주거마저 위태롭다.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독일에서도 주거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저는 대공황 그리고 포퓰리즘 또 나아가서 코로나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죠. 나라마다 못 견뎌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위드 코로나가 또한 재앙으로 또 다가오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가고 있고 백신이 살 길이라 했는데 백신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 포퓰리즘 15조를 이런 대재앙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고 서포 15조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북에서 오신 그분은 이게 정치 철학서이다. 저에게 자기가 북한의 주체 사상이나 정치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사람은 정치 철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철학 개념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 월등하게 그 개념 이해가 잘 돼 있다. 그런데 남한에 내려와서 정치 철학 서적을 보지 못했는데 이 서포 15조 책을 보면서 비로소 남한에도 정치 철학 서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또 그 합의에 따라 실천을 하기 위해 이 서포 15조를 썼어요. 그리고 이 책도 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조에 평당 700만원 이하 원가로 서민 청소년의 국가가 아파트를 건설 판매한다. 주거 문제를 이렇게 고통받지 말자. 다 사는 길을 택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는 이 대학은 시험만 쳐서 가자. 내신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학생 보고 다 없애버리고 시험만으로 가자. 그게 공정이다. 사법시험도 부활하고 로스쿨도 없애버리고 사교육을 학교 공교육 내에 흡수해서 방과 후 교사 30만 명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차라리 창출하자. 의전은인이 공공의대도 다 없애라. 그래서 공정하게 시험을 쳐서 가는 거. 시험이 공정하냐? 능력주의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맞지만은 그래도 현 사태에서 시험만큼 공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시험으로 가는 것이 맞다. 기득권들이 시험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그 자리들을 자기들 자식들을 얼마나 탈편법으로 보내는가 조국 일가가 입증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민노총의 해악이 세상의 곳곳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추석 연휴에 앞두고 물류 부분이 파업을 해서 또 난립니다. 택배가 또 난리였고요. 차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 등 상급 정치 노조를 해체해버려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여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 국민투표로 끝을 내야 이걸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동일한 형태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소득에서는 격차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결국은 무의미해지겠죠. 자, 광주에서 보면 광주형 노조와 관계없는 광주형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월급을 3분의 1인 3,500을 주면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요. 그리고 한국에 300만 명 이상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 난민 부분을 반대해야 되고요.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산들을 등록제를 시시해서 철저하게 중과세를 부과해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월세 사는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제주도가 일종의 중국인의 한국 침략의 교두보가 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투자 특례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반려동물에 대해 지금 매일 몇 건씩 참으로 잔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는 저는 인간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식용금지와 동물보호법을 엄격하게 제정해서 동물을 갖다가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동물보다 못한 이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사형제가 있어야만이 인간 말종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의 일정한 비율은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좋아도 말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말종은 제거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을 국민들 80%가 가지만은 대학 상당수가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실한 대학을요, 대학재단에 정부가 돈을 주고 인수해서 실용적인 평생 전문 교육 시설로 개편해야 되고 지금 완전히 맛이 가버린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 대학들, 2년제 대학들을 연계해서 새로 변하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기관. 그래서 앞서 인수한 이 대학을 인수한 평생 전문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평생 전문 교육 시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연결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이 정치적 발언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활동도 금지시키고 교육감 선거도 없애버리고 일하는 여성들 이제 맞벌이 안 하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걸맞는 육아 보육 체계가 확립되어야 되고 점차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합당한 가격을 보상을 해주고 공영화로 하고 앞으로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부가 공영화에 급속도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교사도 한 20만 명쯤 채용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카카오 택시. 전에 타다 택시가 있었는데 일단 맛이 갔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제 카카오 택시 반쯤 항복했지요. 배달 앱, 포털 부동산 등 이 혁신 4차 산업혁명을 빙자한 이 어플을 가지고 장난치는 플랫폼형 서민 일자리 탈취 업종을 아예 금지시켜 버려야 한다. 그래서 공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 앱을 운영하고 공영 그 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센터나 공용 사무실로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제조업이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가버린 건 수만 개인데요. 이들의 국내 복귀와 그리고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 노조를 해체하고 토지를 제공하고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보고 좌파라고 하는데 법인세 상속세를 과감하게 인하하고 고용하는 기업에 한해서는요. 또 그들에게는 땅도 거의 무상에 가깝게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국내에서 만들도록 해야 된다. 지방자치제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월급 주지 말고요. 명예직으로 해버려야 됩니다. 저녁에 밤에 회의를 열고 9시 이후에 그래서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회의하고
그런 다음에 택시비나 밥값만 주고 명예봉사직화 해야 되고, 세금 낭비 정치인은 전부 다 그 재산을 환수해야 돼요.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돈을 날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대장동 개발해가지고 빼먹은 돈 저런 거는 전부 환수시켜서 아주 그냥 삼족을 매라도록 해야 된다. 정책은, 새로운 정책은 반드시 정책 기한자의 실명으로 가도록 해야 되고 책임지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형 뉴딜을 누가 했느냐? 짚어야 돼요. 주요 12시간을 누가 했느냐? 소주성을 누가 했느냐? 그래서 서로가 나는 이름 안 올릴란다 해서, 그래서 어떤 책임지는 사람 이름을 반드시 올리게 해서 이름 올린 자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수백 개가 되는 중앙정부위원회, 지방정부위원회 다 없애버려야 돼요. 수천 개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연구원도 정리했어요. 연구원이요, 아마 전국에 수천 개가 있을 겁니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몇 개만 놔놓고요. 지방자치경찰을 반대합니다. 경찰 인사 적체를 해소하지만 지금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경찰대학을 폐지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넣겠습니다. 국가적 노인 요양 체계를 도입해서 요양 지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20만 명 이상 채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중국인 등이 하고 있는 이 요양보호사를 전부 국내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내국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 20만 명 정도의 요양보호사를 준공무원처럼 현재 하는 분들과 또 새로 채용한 분들을 우리가 대우해서 제대로 노인들을 돌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니 원격 의료니 다 없애버려야 되고요. 또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해주는데도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서포 15조의 방과 후 교사 30만 명,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공영화 국가 보육 체계 때문에 20만 명, 그리고 이 요양 지원 요원 20만 명, 그리고 장애인 활동사 5만 명 등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고용을 계속해서 이제 기업이 못하는 고용의 상당한 부분은 국가가 세금으로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로 자영업자 임대료가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데, 이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공시임대료를 정해가지고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래서 공시임대료에 협조하는 임대인에게는 세금을 감면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세와 임대료를 연동 부과해야 되고, 자,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되고, 주 52시간은 폐지하고, 국가의 명령으로 인한 영업 제한은 100% 보상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 같은 고위직들은 중위소득의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저를 비웃는 자들이 있던데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근로자들을 쭉 줄을 세우면 그 중간에 월급 받는 사람 한 400만 원쯤 될 겁니다. 400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은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400만 원씩 줘요. 그러면 400만 원이면 우리나라 중위 월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작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중위 월급 이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들 특혜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차량이나 이런 것도 고급 다 없애버리고요. 비서니 기사니도 대폭 줄이고요. 출장 업무용 차만 이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도 과잉 의전이나 비용 낭비를 대폭 줄여야 된다. 그리고 부패 정치인은 사라졌다가 또 정치하고 하는데, 한 번만 부패가 등장하면 그 길로 끝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생계비가 높은 독과점 품목. 자, 뭐가 있을까요? 통신비, 휘발유나 경유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드는 민간보험, 생명보험 같은 민간보험 비용, 그리고 또 TV니 이런 각종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 비용, 이런 게 전부 가격 담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시켜서 아마존에 이 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사는 가격이 훨씬 싸게 만들어야 된다. 가격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신비가 특히 대표적이죠. 자, 주가 조작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업 인수 사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취업 비리 등에는 정부가 이것은 악이라고 사회 악이라고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해서 주식시장을 투명화하고 이런 자들을 일소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회사에 손을 단단히 대야 된다 봐요. 사모펀드나 가상화폐 같은 것은 일체 금지시켜 버려야 된다. 제가 이 사모펀드 가상화폐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걸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반중 친미로 가야 되고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 그리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에 참가해야 된다. MD라 그러죠. 최근에 북한의 각종 신형 미사일 때문에 이것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반대하고 대미 대북 정책을 국민한테 투표로 물어서 이런 정책들을요. 국민이 이 정책을 국민 투표로 물어서 선택해주면 이제 한 30년은 바꿀 수 없는 대미 대북 정책의 말뚝을 박아야 된다. 그리고 일제징용 피해자들은 형식적이라도 한국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통일 민족 평화 운운하는데 김정은 체제하에서 통일은 반대한다.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통일 반대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짜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라. 미국 보고도 중단하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회담이나 판문점 선언 등이 다 무효다. 대북 뒷거래는 시효 없는 사법처리. 어떤 사람은 통치행위라고 하자는데 시효 없이 사법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벌였던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컨드리 보이콧을 곧바로 실행해서 그런 관련 은행이든 기업은 문을 닫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일체의 대북 식량이나 지원을 반대하고요. 군 내부의 비리나 방산 비리를 척결하고 군에 대한 대폭적 축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효율적 복지를 추진해서 필요한 사람만 복지를 최소화해서 받도록 하고 복지 부패를 척결해서 복지 부패하는 자들은 다 깜빵에 보내야 된다. 지금 뒤로 과잉 복지로 돈 타먹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범죄자입니다. 판검사 관료의 정치 관료를 척결하고요.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평통, 적십자, 자유총연맹, 여가부는 해체시켜 버려야 됩니다. 청와대를 해체시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대통령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소수의 한 50명 안팎으로 그냥 대통령이 정부 종합청사 와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버리고 문가리가 있는 장소는 파서 연못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공기관이 너무 많은데요. 문이 열린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 숫자 축소하고요. 불필요한 공공기관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서포 15조가요. 그리는 미래상입니다. 자, 우리가 안보, 경제부터 시작해서 내국인 보호부터 노조 문제까지 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창조하고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야말로 나라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고 그리고 국가가 사회복지 분야 등 교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나라의 일제 부패나 세금이 새는 일들을 다 없애서 그렇게 해서 막은 이 돈으로 국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안보와 동맹은 매우 소중하게 가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는 국가 예산의 절반에서 3분의 1을 낭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비를 다 없애버려서 그것이 고용 창출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한국형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서포 15조의 가치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몇 번을 좀 읽어보시고 머리와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아있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